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증시는 가치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가 있다. 역으로 얘기하면 내년에는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기술주, 그죠?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뭐 대다수 포함되고 NFT 관련 주식 뭐 대부분이 여기 포함되고,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주식도 뭐 마찬가지인데, 이런 주식이 내년에는 좀 힘들다. 가격이 많이 내리면 기술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,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주식들은 8가지 이유로 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 이유는 첫째,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 주식에 돈이 이제 묶여버렸어요.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묶여버렸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품이 발생한 종목 대부분 내년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, 그러니까 고점 대비 뭐 40 내지 50%는 하락을 해야 적정 가격 수준에 도달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적정 가격 수준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PBR, PER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, 영업 실적이 이제 수반되지 않으면 적정 가격이 내려가야 맞잖아요. 뭐 중국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많아요. 영업 실적이 매년 악화되니까 5년째 지수가 못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결정 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 수준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중국 증시가 5년 동안 증명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 적정한 가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주식들이, 금년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간 주식들은 대부분 내년에 힘을 못 쓸 거다. 추가적인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 실적이 이제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요, 적정한 주가가 이중으로 낮아집니다. 하나는 영업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낮아지고, 하나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니까 또 돈 흐름이 그 채권 시장으로, 단기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기회비용이라 할까요? 채권에 투자하면 금리가 오르면 10년 내지는 20, 30년이면 원본 회수가 되는데, 기술주에 투자하면 50년, 100년 걸리는 그 PR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적정한 주가 수준은 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겠고요. 네 번째, 이제 뭐 여러분 다 아는 건데, 정부와 연준 물가 안정 의지,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금년처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런데 원래 이제 물가가 지난해 대비 한 5% 올랐잖아요.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2, 3% 오르면 그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. 쉽게 하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경우에는 기업이 그 도매 물가 상승분을, 그러니까 생산 원가 상승분을 가계에 전가시키기 어려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물가가 올해처럼 5%씩 이래 오르면 이거는 큰 악재예요. 그런데 뭐 한 2% 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.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회사 주가가 하락합니다. 그것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. 이제 재고 가격이 우선 떨어지거든요. 높은 그 유가 수준에서 확보한 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도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유가 안정될 때 우리나라 정유회사 기업 주식들이 헤맸거든요. 그것이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물가 안정 의지는 내년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, 금리가 상승하면 돈 흐름이
은행 주식으로 이동한다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, 또 그 다음에 단기채 시장으로 이동하여. 그러니까 정시의 내부에서 그 화폐 유통 속도도 둔화되는 데다가 그래 대금이 이제 크게 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돈 흐름까지 이제 그 가치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또 단기채 시장으로 빠져나가면, 그러면 이제 그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특히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기술주다.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치주 중심으로 그 주식시장이 재편되는 이유 8가지이기도 하고, 기술주가 안 되는 8가지이기도 하죠. 거품이 발생한 기술주, 뭐 거품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주도 있기 때문에, 또 조금만 가격이 하락하면 거품이 꺼져가지고 적정 수준에 도달하는 기술주도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는 내년에 또 기업 이익이 수반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, 물론 해외적인 거는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한꺼번에 뭐 2% 인상 안 하고 0.25씩 0.25씩 한 8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6번에서 8번.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은행주가 됩니다.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기술주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, 은행주 주식들이 1년 동안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.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은행주가 제대로 된 그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얘기인데, 원래 이제 가치주와 은행주들은 자본금이 큽니다.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을 흡수하지요. 그러니까 돈 흐름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면 그는 그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폭도 큽니다. 근데 돈이 빠져나갈 때는 하락폭도 크지요.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. 돈이 은행주 중심으로 이동한 거예요. 그래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그 시사와 테이퍼링을 예고하자마자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도 나스닥은 빠지는데 그 다우존스 30개 종목은 나스닥에 포함된 2개를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. 이거는 이제 의미가 가는 바가 크지요. 그러니까 돈은 그쪽은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흡수하기 시작하면 기술주들은 돈 구경하기 힘든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, 지금까지 뭐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악재 아니에요. 왜냐고요?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. 근데 시장금리를 가지고 대출금리 결정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그 시장금리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가지 악재가, 제대로 된 악재가 생깁니다. 하나는 진짜 돈을 흡수하는 게 연준 자산 축소 정책이에요. 앞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은 총통화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연준이 그 자산을 축소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아니면 뭐 주택 저당채권 등을 시장 내에다 파는 거잖아요. 그럼 그쪽에 금리가 오르고, 그게 이제 첫째 악재고, 2번째는 돈을 흡수하니까 그것도 더 큰 악재라는 거죠. 그래서 내년 12월이 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자산 축소 정책을 그 시행하는 시기가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면 내년 6월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주 중심으로 되고, 또 연준이 자산 축소 정책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기술주 쪽으로 돈이 이동하기 힘듭니다. 그리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받을 거예요. 그 과정에 이제 오르는 듯 하다가 사면 또 걸려들고, 오르는 듯 해서 사면 걸려드는 현상이 특히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. 정권 전문가들도 그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시키거든요. 거기에 걸려들면
답이 없다. 연연은 그 큰 그림,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,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, 또 돈의 이동, 모든 것을 종합할 때 8가지 정도 이유로 그 가치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된다. 그 얘기는 역으로 기술주는 8가지 이유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여하튼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